네, 잘 쉬었습니까? 예, 이어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교재가 158페이지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174페이지 되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번호가 27번 문제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두 군데 투자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 데란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봅니다. 자, 두 군데 투자를 한다. 먼저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이 보이시나요? 에, 그날에 음, 이거는 가보면 좀 오래됐죠. 했는데 정자월, 갑인일, 계율, 영진시.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공 갑인은 굉장히 주체성이 강하고 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가 자기 말을 잘 따라주기를 바라는 그런 대장, 시식한 대장 같은 그런 예, 우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투자를 동시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동시하는데, 그 투자를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원래 잘 안 묻는 사람이 물었다는 것도 특이한 일이죠. 어쨌든 일과 일지와 시지가 인유 이렇게 서로 극을 하는 원진이 유가 인을 극을 하죠. 이렇게 원유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진이 합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금은 갑으로 볼 때 유는 정관에 해당하므로 남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남편성으로부터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나와 유인유 일지가 원래 나 자신도 됩니다. 원진이 되고 시지 갔더니 뭐가 나타나면 진토가 있습니다. 이 편제거든. 감목에 비해서. 그 편제 본문제로 인해서 남편이 유진 합금을 딱 하는 바람에 이 돈이 고정화돼 있고 고정화 묶인 나마 묶여 있으면서 인유 원진이 되니까 돈이 묶인 데 대해서 남편이 매우 싫어한다. 고정해. 원망을 듣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유인 합금이니까 248, 합은 248 배수니까 두 군데, 네 군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두 군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고정화되는 물상입니다. 본지의 병제는 피칭이 생기니까 뭔가 내가 일을 꾸며서 돈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 돈이 하필이면 진유, 유진합금이 되니까 금으로 변해서 금은 원래가 관성은 고정화된 걸 말합니다. 고정화돼 버렸다. 돈이 고정화됐다. 고로 남편하고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남편이 싫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파트를 실제는 32평 아파트를 팔고 4평 아파트를 사고 그러면 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 샀으니까 그 사이에 돈이 좀 남잖아요.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분양권 딱지를 하나 딱 삽니다. 그러면 굉장하게 돈이 많이 벌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투자를 하면 돈이 늘어나 사실은 집을 팔아서 또 작은 집을 샀지만 그 차익을 돈이 남았는데 그 돈 가지고 분양 딱지를 딱 사려고 하면은 다른 데 돈 쓸 일이 지금 많이 있는 사람들이 돈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이 남편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원망을 들었습니다. 실제 이 사람의 사주를 의뢰인의 여자인데 그 당시 가보면 당시 59세지요. 지금은 나이가 많습니다. 병신년 뭐한 70 가까이 됩니다. 병신, 임진, 을추, 김묘. 을추 일주입니다. 을축 일주가 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을축 자체가 에, 토가 20%, 일주는 20%, 월은 30% 하면 50% 되잖아요. 그리고 기토가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전체적으로 60% 정도 재성이 있으니까 화가 재성을 돋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많은 차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살아가는 일정 1대운, 2대운, 3대운, 4대운, 5대운, 7대운까지 있는데 1대운에서 한번 살펴보면 1대운도 맨 처음에 보면 신묘부터 시작합니다. 인묘, 신묘, 경인. 그래서 처음에 1대운, 2대운은 묘하고 인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어, 비견운이죠. 비견운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견운이 시작되어서 되게 비견운은 출생과 동시에 부모와 이별하는 그런 예, 어떤 운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대원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 이별하고 사실은 사생아라고 합니다. 실제는 사생아라고 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자라서 본인이 넣고 운이 부부 이별하고 고독할 수다. 반드시 뭐 이별하고 뭐 고독하게 되는 거 아닌데, 어릴 때 이렇게 비견이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쉽다. 이런, 만약에 이것이 뭐라 한다면, 에, 신금이 위에 있었잖아요. 신금이 있으니까, 전에 오면 병신 합수도 되고, 또, 금생수 되고, 그러나, 을목하고는 얼신충이 됩니다. 자, 어릴 때 신묘원에는 좋았다 나빴다 천간은 나쁘죠. 나쁘고 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8살 쯤 됐을 때는 괜찮았죠. 묘운이 8살이 아니라 이 사춘기 때네요. 사춘기 때 4세, 14에서 한 17세 살을 다음에 13세부터 묘운은 묘운은 몇 세입니까? 묘는 13세부터 3세부터 정확하게 17세까지. 17세까지는 정확하게 이 어릴 때는 묘운에 뭐 부지런하고 후구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건 시골에서 맞지 않고 맞지 않습니다. 요 세운이네 세운. 대운이 아니라 세운이네. 운. 일단은 여러분들 세운을 보면은 에, 세운에 불안이 심하고 계속해서 재물에 지차하고 묘운이 오기 때문에 묘가 오게 되면 얘한테 누누님이 되는 약간 길신운이죠. 길신운입니다. 사주는 제다신약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 원래 제다신약은 비급을 뭐 삼아요? 어, 급제, 비급, 급제나 그것을 용시로 잡는데 여기는 이미 입되기 때문에 에, 용시는 용시는 수로 봐야 되죠. 수로 보고 시시는 당연히 금이 되죠. 금이 되죠. 금 수가 하나 있으면 금이 되죠. 금 짜이죠. 그리고 어, 금생수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형태로 보여요. 그럼 당연히 목도 좋죠. 목도 어, 그 기신급. 목도 기신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기신이 두 개 정도 보이니까 약한 사주는 기신이 두개 있어요. 원래는 이 사주가 어, 원래 용신은
원래 용신은 목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제다신약 사주는 목이 용신이잖아요. 목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목 위에 또렷한 게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 술을 대신해서 용신을 쓰게 됐어요. 어쨌든 이 목 용신을 써야 되는데 목이 오게 되면 귀신이지만 실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해서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합니다. 일체운을 얘기했습니다. 이 대운에 병인대운에는 인목대운입니다. 이때 인목대운의 귀신입니다. 그렇죠? 길친에서 때는 사실상 지지가 인으로 되어 갔으면 좋은 운이죠. 그때는 공무원 생활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무자대운은 지지가 신자진 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성이 길신이 됩니다. 수와 목은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삼세가 결혼을 하게 되고 오대운의 신금대운에는 이때 신금대운에는 신금이 희신이긴 하지만 신과 해가 서로 천살을 합니다. 천살이 돼가지고 아깝게 퇴직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진의 원진도 국대운의 병솔대운이가 이때는 매우 힘들죠. 자, 병화가 상간운입니다. 상간운은 뭔가 하면 관을 극하지요. 상간은 중단을 싫어하고 내가 할 책임을 지만 말 못할 고민도 책임집니다. 오늘 막 투자해 놔놓고 남편 몰래 투자해 놔놓고 굉장하게 힘들게 지금 에, 두 군데 세 군데 투자해 놔놓고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술토 정제운에는 자, 이 정제가 월살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월살입니까? 에, 축을 기준으로 했다. 이 축을 기준으로 하면 인이 급사되죠. 급제, 전지, 연을, 망장. 신자진, 수를 하면 신자진, 연을 기준으로 하면 신자진, 사급이 되죠. 급제, 전지, 전지, 연, 월차리네요. 이거는 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뭐냐면은, 월차리라면 연 기준, 살, 이렇게, 앞으로 좀 뺄게요. 월찰 대우는 가로 열고, 뭐 기준? 연지 기준. 이 기준을 줄 때, 뭐라고요? 월살이라. 월살운이 되면 모든 것이, 지체가 되고 좋지가 않습니다. 월살 되오면 지체, 모든 것이 힘든 사. 그리고 이 술토가 을목에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제다신약사주에는 재운이 오게 되면 좋지가 않습니다. 재물이란 구술수, 힘든 일식이고 더구나 진술중 가정궁에 가정 가정궁이 월지가 가정궁이죠. 가정궁 월지가 진토입니다. 진토가 진술충하니까 가정이 흔들리잖아. 돈 때문에 이는 가정궁이 불안한데 원인은 어디서 원인은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신약 사주는 재물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재물이 올 때, 재운이 오게 되거나 식상운이 오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식상운이 오게 되면 재물을 막 만들려고 그러고 제가 신약은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리수를 둡니다. 무리수를 둬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올감해가지고 이 현재 사주의 주인공처럼 누구한테 투자를 막 해놔놓고 소위 뭐 갭 투자 같은 이런 거 해놔놓고 항상 자금 때문에 동동동 다리를 동동동 굴리고 산다. 을미년도 역시 2010년 을미년도 을주하고 풍미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대운과 합쳐지면 축술음이 사명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더불어서 매우 힘든 이 등술 대운에가 잘 보내야 되겠죠. 때는 부부, 금전운, 건강운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 즉, 그러니까 만일 꼭 투자하고 싶으면 한 군데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분양권만 사도라든지 군데 투자를 하지 않은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간조라는 새가 있는데 어떤 분이 새가 사라져 버려서 얼마나 요즘 보면 애견 또 이건 애조라는 게 애죠. 새를 기를 때도 애지중지하는데 그날 보니까 새가 사라져 버렸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우리 구간조 어디가 있는지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신, 신미, 정유, 병술. 예, 구간조가 이제 본 구간조를 정하러 봤다면은 구간조가 정하란다면 구간조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유가 뭡니까? 예, 세부치, 피로 경금, 월도 신금. 그게 이 구간조라는 새가 철속에 갇혀 있는 걸로 보여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곳에 지금 있다, 이 말. 어디냐 했더니 위치가 정이 뭐냐 남쪽이잖아요. 유는 서쪽이라 서남방 쪽에 철속에 갇혀 있다. 집에, 집에 서남방에 찾아보니까 보일러실입니다. 서남방에. 보일러실에 애가 따뜻한 곳에서 거기 가가지고 좀 놀고 있다. 완전 찾았죠. 그런 내용. 어디에 있느냐 할 때, 그 방위를 볼 때는 자기 그날의 방위 1과 6, 요걸 보면은 바로 옳수. 기도 하고, 이 유금이 사실은 재성이잖아요. 그 만약에 재성을 물어본다, 뭐 정화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보고 내가 본인으로 보고 한다면 유금은 뭐에 해당합니까? 재성에 해당하니까 재성은 어디 있어? 어, 내 가까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재성이 찾고자 하는 물건이란다면 재성 어디 있어요? 되게 가까운 곳에 있더라. 그것도 정말 쇠로 둘러서 있잖아요. 보일러 찾아보니까 서남방 쪽에 집에 서남방 쪽에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하고 방에 따뜻하게 구가지고 앉아 놀고 있더라.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출고해도 되겠나? 자, 자 시동생이 출고하게 되겠는가? 시동생을 그날의 시동생을 알아보려면 신해입니다. 신해는 굉장히 잘난 척을 하고 막 그런 편이잖아요. 근데 여기 둘 다 이렇게 월에도 해가 되겠어요. 얼마나 잘난 척을 많이 하겠느냐 이 말. 그리고 영양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스님이 될 만한 식견도 없고 공부도 짧고 건강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뒤처진 사람이라서 영양이 너무 부족해. 그런데 일단 시주를 보니까 무토와 술토가 있어요. 무토는 보면 정인이 떴기 때문에 그래도 정인은 가까운 기간 내에 먼 기간에 가까운 기간에 그래도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 술토가 무술인데 이 무토가 술도 속에 속 들어가죠. 원래가 무토가 무술은 같이 보기 때문에 오해, 오해. 그러니까 무토가 이 스승을 만나긴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꼭 길어봐야 3년 아니면 3개월 이내 떠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축술형이 있잖아. 축술형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떠나게 된다.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무토는 신금한테 이렇게 눈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에 가 있어요. 지금 자기 재물이나 이런 쪽에 눈이 가 있기 때문에
그냥 출가할 뜻이요. 이게 현재 경쟁, 경쟁은 그런 뜻이고, 무토가 또 이렇게 서성격이 된 사람이 이제 이분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서성이 신금을 돕는 게 아니라 개수 쪽으로 가 있네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자신의 일이라든지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돕지 않는 그런 형태. 또 이 개축이 예, 어쨌든 축술형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음. 만약 무토가 공부를 한다면 무토가 무토가 공부를 한다면 공부가 자꾸만 어디로 가요? 이렇게 재성과 공부의 재성이죠. 공부의 재성. 공부하는 것이 재성 쪽으로 법문이 살살살 돌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지요. 저가 계속 자꾸 추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축소를 향하고. 자, 이런 관계로서 한번 다시 이 사람의 사주를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지금은 뭐 나이가 병호생이면 나이가 더 한 50대 후반이죠. 49, 당시에는 49세인데 병호, 바보, 뭐, 오가 세 개나 찍혔습니다. 이런 사람 사주는 무엇만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고집이 센데, 오가에 세 개 있으면 거기가 뭐, 영적인 수준으로 공상망상이 많습니다. 항상 공상망상을 하고 게을르고. 거기다가 거의 모자라서 시에도 돼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가, 어, 환자죠, 환자. 망상 환자에, 말 안 듣고 망상 환자에. 오가 세 개가 있으면 보통 보면 중풍이나 정신병에 걸리셨다는 우상입니다. 거의 이분이 거의 뭐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결함이. 때문에 봤더니 첫 때문에부터가 미토 됩니다. 미토, 을미면. 자, 을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입니다. 을미 대운에 맞이했습니다. 미토는 그 양토잖아요. 이 사주가 화토가 지금 현재 어떤 사주입니까? 이 사주는 화토가 흉신이에요. 화토 흉신. 화 흉신이. 그러면 반대되는 게 화토 반대가 이제 화를 극하는 수는 좋겠네요. 수나 그 다음에 토를 극하는 목, 두목, 이 길신이 될 가능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주는 너무 뭐가 강해요? 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이 와도 공급 정제가 일어나가지고 도움이 안 됩니다. 화가 와가지고 만약 화가 너무 많이 오면 수가 그래서 이 경우에 인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문이 막혔다. 말문. 인성 가다로 여기 보면 어디다 쓸까요? 밑에 여기다 한 칸 더 넣으니까 인성 인성 가다 하면 가다면 뭐가 막혀요? 말문, 표현력, 또 뭐요? 사교, 창의력 이런 것이 막힙니다. 창의력이 안 말문이나 그렇게 말 잘 못하고 표현력이 없고 사교성이 부족하고 창의력이 막힙니다. 자, 이런 사람이 살아가기 힘들겠죠. 이런 사람이 더구나 스님이 된다 너 말이 아니다. 급제 위 때문에 동기간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
그렇습니다. 동료과 동료 때문에 그 정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형제간에 사람이 굉장히 힘들겠죠. 미토기 때문에 지체도 부자였어. 지체 부자였다. 정말로 힘든 사주. 지체 부자였다. 또 계시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4대운에 3, 4대운에 이분이 현재 3대운, 4대운 이분이 49세니까 3대운, 4대운과 정유무술이 참을 힘들었죠. 토운이 왔잖아요. 공신운이 왔기 때문에 공신운이 합금이 공신이잖아요. 음, 과 화운과 운이 흉신운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신정유 무술까지가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필소까지 힘들어요. 근데 49세 갔더니 이제 경자운이 옵니다. 경자운이 오고 그 뒤로는 경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비급이 많으니까 좀 강하고 인성이 강하면 인성이 강하면 토를 갖다가 하잖아요. 인비가 강하면 결론적으로 어, 아내나 아버지나 돈이나 이것이 다 힘드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은 미혼으로 살았고 돈도 없고 항상 아버지와 항상 이렇게 다투고 형제간에 다투고 이렇게 에, 살아가는데 대망에는 경자 신축이었습니다. 50이 넘어서 신축은 이렇게 맞이하는데 또 마지막에 토운이죠. 토운이니까 뭐 그래서 경자운이 오게 되면 조금 수통이 자기 나름대로 수통이 튀는데 워낙 화가 강하니까 경금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 하나가 오게 되면 오가 세 개에 자 하나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심각하게 되면 비록 좋은 일이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 사주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설령 좋은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 좋은 운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원국도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 같은 운이 아무리 좋아도 별 볼 일이 없다는 거. 착한 일이죠. 자, 아무튼 사대는 토대운의 모든 것이 지탱되어서 항상 집에서 그냥 막 뭐다 방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보면. 오대운, 비토대운, 갑기 앞으로 모든 것이 막 해대운은 예, 해대운은 무슨 운이 되나요? 이 사람이 예, 급사론 해대운의 오화 인호술 그게 연주기입니다. 이때 급사론이라는 것은 연주기죠. 아, 연지 기준으로 해운이 급살해 버린다. 급살은 남에게 원망사는 일이 발생하거나 큰 일, 이런 것.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불가할 수가 없다. 가도 그냥 쫓겨난다. 그래서 쫓겨난다. 대적으로는 한번 스승을 면담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면담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가기로 했는데, 3일 후에 들어와서 삭발을 하기로 했는데, 이 본인 스스로가 그냥 안 가버려요. 나 죽어도 못 가겠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좋은 스승을 만나도 할 수가 없고, 어쩌면 그 스승도 이 사람의 됨됨이 아니까, 어, 그냥 싫어하는 어떤 그런,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 동했을 수도 있고요. 실행이 되지 않았다. 그렇죠? 직장 옮겨야 할지, 어떤 분이 이제, 에,
직장 생활 하다가 어, 직장을 좀 옮기고 싶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했거든요. 가보, 정축, 경인, 신사, 예. 남자가 남자인데 현재 그날이 경인입니다. 경인은 경금이 인을 어, 현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인목성의 변화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자, 그러고 앞에 영역을 찾아보니까 임금을 도와주는 것이 축토가 있긴 하나 인목이 축토를 그거하고 목곡도 하고 보축이 운인이 되고 등등 이렇게 돼서 축토가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더구나 축토 위에 정관이 있어요. 정관은 원래 일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 정관이 있는데 직장 정관이 어디로 들어가요? 축소 속으로 쏙 들어가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축토 속에 들어니까 동주묘고 동주묘 동주묘요? 같은 주에 같은 사주에 묘자리에 12운송으로 묘자리 든다. 묘 12운송으로 묘자리 든 거예요. 묘가 예, 묘자리는 일주 경인은 부부 동의 상. 자, 그러니까 일주 경인은 부부가 사이가 좋은 게 아니고 항상 다투는 사이가 되겠죠. 여기 설명 좀 드리보면 부부가 사이가 좋은 건 어떤 일주입니까? 부부 사이 좋은 일주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 좋은 일주는 어때요? 아래위가 생하는 관계. 예를 들어서 뭐 어, 신해 뭐 아니면은 예, 가보 이런 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사랑하는 관계 아니면 밑에서 위로 사랑하는 갑자 뭐 을해 이런 거는 부부 사이가 좋지요. 그러나 갑인이나 을묘나 뭐 경신이나 이런 같은 글자가 아래 위에 있는 것을 간여 지동이라는 데 간여 지동을 이루게 되면 부부 사이가 무덤덤합니다. 뭐 친구 사이처럼 뭐 크게 뭐 그냥 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두 번째 이 사주처럼 경인, 신묘 이렇게 돼 있는 건 위에서 밑 그가잖아.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위로 그거도 마찬가지다. 신사나 이런 식으로 예, 밑에서 위를 그걸 하는 경우도 신사 등등 기, 기묘, 무인기묘 이런 것들 부부 사이 문제 가장 좋은 관계는 생관계다. 그러면 경인은 없다고요? 부부 사이의 나쁜 사이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40대 초 남자가 방문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에, 바로 오자마자 그 상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장 문제와 부부 문제로 오셨네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내 남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사주도 보지 않고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네 일진과 시간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경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월간에 정이 있다 이 말은 직장 문제죠. 정관 직장 문제로 왔다. 그 다음에 인목이 내가 인목을 깔고 앉았는데 인목이 인사형도 되고 축인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두고나 여기 있는 갑이 여기 여자가 저 멀리 연에 있어요. 그것이 에, 오화의 밴드로 쌓여가지고 이 갑은 오 중에 사지가 되죠. 이건 갑은 동주사입니다. 동주사. 아까 정축은 동주묘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알아놓은 적 있어요. 공정 같은 주에 아래에 밥 먹은 오에 불타서 죽는다. 불탄 나무다 이 말이에요. 정화는 축도 속에 속 들어가고. 자, 어떻게 왔는지 추론하는 법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마음은 최근의 마음 월간을 보면 최근 마음이라고 그랬어. 월간이 정하지요. 정하는 직장도 되고 또 뭐예요? 정하는 정관이가 직장도 되고 책임감도 되고 스트레스 직장 문제가 스트레스가 있고 일지는 배우자궁인데 이것이 서로 경인이 서로 덕을 하고 있는 경인일주에 있는 사람 경인일에 온 사람은 뭐라고? 부부간에 서로가 사이가 안 좋다. 왜? 경은 인목을 극을 하고 있지만 인목 속에 있는 병화가 있어요. 어? 무병갑이잖아. 병화가 경금을 또 극을 하거든. 그래서 서로가 극을 하는 사이가 된다. 인목 속의 병화가 금을 녹이고, 금이라는 것은 경금이죠. 금, 배양을 하는 겁니다. 막, 처음에는 경금이 이렇게 윽박 누르면, 예, 인목이 바로 팍 대들지요. 병화 때문에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은 간목을 하고 병화는 금을 녹이고 있죠. 이렇게 경인은 비물상이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물상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필이면 끝으로 왔기 때문에 부부 문제, 또 무슨 문제, 직장 문제 오지는 게 아니냐 했더니 맞다. 어떻게 사줄로 보지 않고도 그렇게 아는가? 네, 일정과 시간을 모을 수 그렇게 여러분들이 추론, 추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번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걸 보는 거죠. 미래 직장 성분은 사화다, 병간이다. 병간이다. 이것은 인사하고 형이 되죠. 그리고 사회 충한다. 뭘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니다. 미래지인 해는 자 사회 충하죠. 그리고 어, 아까 말한 대로 사는 인사형하고 어, 사회 충하고 사가 이렇게 사는 사는 경금에 비해서 뭐라고요? 사는 경금에 비해서 현관에 위치해 있다. 인사형하고 분지에 있는 해하고는 마지막 분지에 나고는 또 사회축까지 벌어지니까 형하고 형충이 있으면은 미래가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옮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짐이 있으면 직장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이 대기업 구매부서에서 있었네. 구매부서는 굉장히 과거의 위치에 있어요. 다른 큰 대기업에서 구매부서에 있으면 그 대기업에다가 물건 납품하려는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로비를 하잖아요. 그런 자리 다 됐으면 그냥, 어, 정말로 어깨 힘 딱 주고 살아가요. 근데 이따가 이 영업부서를 발견하고 있어. 그러니까 영업부서 발견하니까 이제 죽을 맞춘 거예요. 상사와 트러블도 생기고, 어, 영업부서 가서 지금 근무한 지 2년이 되는데 적응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상담을 하러 온 건입니다. 또 부부 문제도 추론을 해보면 부부 갈등이 심하다이죠. 이유는 뭔가 하면 부부 갈등 원인이 나와 있어요. 이게 다 물상에 다 나와 있어요. 보면 경희는 부부가 사이 안 좋은데 그 원인이 봤더니 이 축이 어머니성이 월지에 있어요. 이 축도는 경금위에서는 정인이니까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고 요 인은 원래 잘 아는 재성이거든. 그 재성이 축을 극하는 관계를 우리가 재극인이라고 해요. 재극인. 재극이니까 재성이 아내고 축이 어머니니까 엄마하고 아내가 사이가 엄청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분은 남편분은 누구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남편분은 이 오주에서 남편분은 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토생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목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남편은 인목이 더 미워 보이는 거지. 실제 이 사람은 부부 관계가 힘들고 고부 간의 갈등이 심하더라. 자, 그렇습니다. 그런 추론이다. 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남자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를 살펴보니 사주가 개축, 개해, 경호네요. 경호일주, 이모일주. 오가 등기돼 있고 전체적으로 봤더니 수가 물이 많네요. 남자 사주의 재성은 목은 사주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부서에서 재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재성이 없는 것이 좀 많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부서에서는 제가 죄를 좀 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 결과가 재성이 있어 결과가 일어나지. 결과가 없으면 뭐 입질만 하다 말잖아요. 남자는 못 입사주다. 여자는 없네. 여자는 봤더니 병진, 신축, 신미. 온 전신에 뭐가 많아요? 금이 아주 많다. 여자 사주에는 다른 비경이 남편과 합을 하니 자신의 경쟁자가 막 엄청 많아요. 하나, 둘, 세 개. 밑에 숨은 축도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남편 저 연애 하나 있는데 연애 멀리 있어요. 연애. 그게 나의 정관이다. 나의 남편인데 그 남편을 옆에 있는 것들이 나의 경쟁자들이 막 막아서 가지고 합을 해버려. 합을 하니까 나는 본인은 현재 남편을 볼 시간이 없어. 남편은 바람 피운다고 바빠. 여자 사주고 이 남자가 바람 껴 있다는 거지네요. 남자 사주 봅니다. 정마가 식상이 정관하고 식상하고 식상이 보면 계속 이게 양쪽으로 딱 갈리지 가지고 정관을 이쪽에는 오 이쪽에는 수에서 수와 상쟁을 벌려 가지고 수는 식상 화는 정관이니까 수와 상쟁이니 정관과 식상이 대치해 있어요. 그 사이에 중간에 목이 있으면 참 좋으려만 목이 없으니까 재성이 없는 구조로서 한편으로는 생각이 자유롭고 싶고 계획 이래 보면 식상에서는 자유롭고 한편으로는 막 식장에서 꼭 가만히 있고 자기 스스로 갖다 컨트롤 하고 비율하고 싶고 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편은 자유롭고 싶고 한편은 두 가지 성격이 있을까 이런 성격을 이중인격이라 한편은 법대로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또 한편은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혼재해 있다. 안정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이중 인격 구조다. 안정성은 뭐예요? 관성. 개방성은 뭐예요? 개방성은 바로 식상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하는 이중 인격 구조다. 남자 사주의 오축 원진이니까 오와 축이 남편 사주의 오와 축이 오축 원진입니다. 이 오자가 오자 아니죠. 오와 축이 원진이다. 오축 원진이니까 오는 뭐예요? 남편은 예, 아내잖아. 바로 밑에 내가 깔고 앉은 아내인데 이 아내요. 배우자 궁과 있는 오와 축. 축은 어머니 궁이에요. 또 어머니 궁이기도 하고 이 축은 정인이야, 정인. 정인이니까 엄마야. 이게 이 사주의 주인공의 남자하고 배우자하고 오축 원진이다. 재밌지요? 위 오조에서도 똑같잖아요. 오조에서 보니까 어떻게 오조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오조에서는 내 밑에 배우종에는 안에 있는 인목과 월지에 있는 어머니, 어머니 성이죠. 어머니 성. 어머니 성이 뭐 정인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정신살이다. 축인이 서로가 에, 사이가 좋지요. 목금토.
네, 여기서는 자두상에는 바로 나의 아내의 배우자분과 재성이 서로 그거합니다. 주원진한 관계더라. 그렇잖아요. 여다사주라고 해요. 여다사주. 병진, 신축, 신미, 신묘. 아까 말한 대로 여다사주는 신이 있는데 이 신금을 병이 딱 붙들었으니까 정말로 바람 피울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신밀주예요. 신밀주가 신, 현침살이. 자, 봐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묘도 전침입니다. 전침이 다섯 개 있으니까 말이 굉장히 표독스러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 막 바람 피우니까 자신은 너무 지금 막 까칠까칠 성이 까칠까칠해가 말라가 있어요. 조금만 얘기하면 바늘을 툭툭툭 쏘니까 남편이 또 더더구나 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현침 다섯 개로 말이 너무 표독스러워. 또 뭐 그냥 의심이 많아가지고 집요합니다. 막 계속 따지고 묻습니다. 여자 오죽 본인이 있다. 남자의 오와 여자의 에, 오축 원인이 있다. 여자는 축이 있고 축이 있고 남자는 오가 많아요. 그게 서로가 여자 대 남자, 여자 대 남자. 그게 별로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상대의 말을 잘 듣고 배려해요.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마십시오. 그 어리상 얘기합니다. 또 화내는데 감정을 조절 좀 하십시오. 자신의 말과 행동, 생각 이것을 잘 알아차려서 항상 참고 인내해야 돼. 그래야 나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직장을 옮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혼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다. 이혼도 하지 마십시오. 자식과 딸을.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스스로 갖다가 좀 수행을 해야 되겠죠. 업장손을 기도를 하십시오. 사실 잘 통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좋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야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지만, 에, 일단 상담 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을 때 장기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상담자들은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뭐 알아요? 내가 한 번 정도, 내가 피 때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깨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깨우침을 받을지는 몰라요.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력이 따라가지고 평생 그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깨우쳐서 걔가 선천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분은 보면은 사주가 굉장하게 남자 사주가 경을 주잖아요. 경을 주니까 나름대로 잘하면은 에, 경오 사이에 오의 우에 화생토가 있으면 좋겠고 토가 있으면 좋겠고 그럼 화생토 토생금으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이분은 사주가 뭐가 필요한 사주냐면 인성이 필요한 사주입니다. 인성이 연애에 있어가지고 좀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공부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개운을 하려면 뭐 한다고? 기도해놨죠, 기도. 그래서 공부나 또 또는 에, 에, 이 사람의 조언이 조언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청하는 이 사람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래, 오늘 에, 공부는 27번, 20, 8번이었고 28번 뛰어버렸네. 29번, 30번 이렇게 해서
또 31번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31번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공부하면서 보충 수업을 하니까 괜찮아요. 열심히 하고 어쨌든 이 금년 말까지 다 금년 말에도 보면 또 마지막에 한 줄은 종강을 그 전에 종강할 겁니다. 그러면 이달에도 마지막 주에 한 휴강을 하기 때문에 좀 든든히 보충 강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시고 다음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